재판부를 향해 공수처에서 보자며 호기롭게 막말을 쏟아내고 야반 도주했던 막장 변호사.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치 20일을 피하려던 그의 얄팍한 꼼수가 오히려 상상조차 못한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줄 알았던 동료 변호사의 소름 돋는 태도 돌변과 꼬리 자르기까지. 사법부를 조롱하며 서초동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기막힌 도주국의 진짜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그 숨겨진 흑막을 생생하게 파헤쳐드립니다. 지난달 2일 김용현 전 장관의 일반이적 재판.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하상 유승수, 권우현,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 제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린 그 감치 명령문을 무슨 마패처럼 들이들고 감치를 집행했다.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이미 보름간 감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치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치 재판에서까지 막말을 한 권 변호사에게는 5일이 추가됐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잠적으로 총 20일의 감치 집행은 전부 무산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막말을 일삼던 유튜브 채널의 영상도 삭제했고, 진관이나 그 진관이를 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대1랑 붙어보자. 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애가. 권 변호사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가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어제 권 변호사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속 피해 다니다 결국 구속심사를 위해 재발로 법원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영장심사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유튜브를 통해 재판하다가 판검사가 기분 나쁘면 구속영장 청구냐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권우현이라고 아시죠? 김용현 변호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하상하고 같이 감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자가 일단 이하상하고 같이 구치소까지 갔다가 다행히 이제 빠져나왔죠.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이름대, 나 이름 몰라. 그래? 특정이 안 되네. 그것도 뭐 구치소장도 좀 따져봐야 돼. 그런데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하상은 딱 나왔다가 오케이 너 들어가자 해서 이제 바로 감치처분 받았죠. 근데 권우현은 무서우니까 잡혀갈까 봐 숨어버렸어. 근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구속영장을 딱 청구한 거예요. 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숨었잖아. 이건 도주 우려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고발된 건이 법정 모욕도 있고요. 또 명예훼손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 의무가 있는 감치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변호인이니까 법정에 출석해서 변호 업무를 하면 정상적으로 자기가 업무한다라는 걸 알 텐데 그러면 구속사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피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아니겠습니까? 거를 우리가 이제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난다. 뭐 또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나요? 딱 지금 그 꼴입니다. 그런데 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느냐? 법정 모독이죠. 네. 그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곰보라고 하는 자는 뭐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들어보십시오.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자, 이제 검찰이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정 모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이 봐주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징역 3년 이하 뭐 이렇게 처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제 보기엔 징역 3년 선고할 겁니다. 건드려도 옛말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수사하고 막 그럴 때 이제 경찰서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러면은 형사들이 말하는 아까 진기도 없어요. 그렇죠. 봐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예. 웬만하면 뭐 아까진기라고 해. 그 빨간 약 예. 발라주는 건데 아까진기. 아까진기도 없어요. 이거는. 안티프라민도 없는 거죠. 예, 안티프라민도 없어요.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국물도 거죠. 없어요. 예. 실제로 재판장이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는데 계속 버티고 그랬어요. 그때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재판 변론할 때 중간에 개입을 해서 변론 중단을 시켰습니다. 재판 중단을 시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변론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방첩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대한민국 자, 감시합니다. 까불다가 제대로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시 처분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하상이라고 하는 자하고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또 막 뭐 떠들어대고 뭐 이하상은 특별히 심했죠. 저놈은 말이야 뭐 나가 한번 뭐 어쩌고 뭐 한 방에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권 의원도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래요? 예. 그때 막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진관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건 영장 발부되겠죠? 구속영장을 칠 때 대개는 영장 발부될 거를 생각하고 치거든요. 만약 기각된다라고 하면은 검찰 측에서도 사실 그게 면이 안 서는 일이라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10중 8구 7할 이상 8할 이상 높을 경우에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에 재판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아주 중대한 인식 아래 검찰에 청구한 걸로 보면 아마 재판부도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진관 그 부장판사가 또 이야기하는 게 감치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도 또 재판부를 모욕하고, 재판부는 저걸 모욕이라고, 별건의 모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해보자는 거냐 막 이러면서 공수처 가서 보자.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법정 모욕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또 감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영장 뭐 발부 될 거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법원이 스스로 질서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선 법원 행정처가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법정 모욕. 그러니까 재판을 방해하는 걸로만 따진다면 이건 변론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항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오히려 감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하고 비아냥거리는 걸로 5일 추가됐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2월 2일 이후는 본인이 지금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변론 중에 일어난 일 이거 말고 저는 법정 모욕이라는 것만으로 법원 행정처가 나서서 고발을 했고, 그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그걸 검찰이 받아줘서 영장을 쳐줬고, 그럼 당연히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법정 최고형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한변협에서 한 얘기도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재판 중에 한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모욕에 관해서는 그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변협의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별도의 이건 징계 사유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존경에 표하는 거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오는 그 판결들을 다 그냥 이거 종이 쪼개리다라 하면서 무시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법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것은 권위를 지켜주겠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변호사들 법조인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뭔가 더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변호사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나갈 때 목례를 합니다. 그렇죠. 예, 항상 그 예의를 표시하는 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권 의원 변호사나 이런 변호사들은 오히려 거꾸로 아예 모욕을 넘어서서 재판을 방해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변협에서도 저는 적극 징계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변호사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로 인정이 안 되죠. 극우 극단 폭력배들이죠, 사실상. 그래서
서부지법 폭동에서 그 가짜 뉴스레들이 물리적 폭동을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그 윤석열 어게인 변호인단 변호사라고 보기 어려운 자들은 언어로 몸으로 사실상 제2의 서부지 폭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행정 고발할 수밖에 없고 검찰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정말 저는 서울변협이나 대한변협도 더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지적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 권 의원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형진님, 대가리에 말벌 쏘인 놈, 저런 게 변호사라니. 이형진님 외모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는 외모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대가리에 말벌 쏘였다는 게 비유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뭔가 정신 나간 잘못됐다. 놈이라는 뜻이니까. 예,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관 EXX 감치 고맙다. 공수처에서 보자 해가지고 감치 20일 받더니 도망갔던 우리 권 의원이가 더 큰일이 났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네, 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감치 재판에서까지도 이진관 판사를 모욕하다가 감치 5일을 추가로 더 받았던 네. 이 권 의원. 함께 감치 결정을 받았던 이하상은 그 영문도 모르고 법원 갔다가 그대로 들려갔거든요. 네, 15일 받았죠. 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권 의원이 이후에는 자기 재판이 있는데도 자기 피고인 재판이 있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도주를 한 거죠. 이대로 끝나나 했을 텐데 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법원행정처가 고발한 이 법정 모욕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받아들인 건데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열리고 법원이 고발하고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는 네. 심지어 상황이 법원이 됐지. 명한 감치를 도주로 회피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장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권 의원 어떻게 하나 이제? 얼굴이 더 찌그러지겠죠, 뭐. 아, 이거는 좀. 아,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사실 좋아. 전달입니다. 강하게 사실 나가. 전달입니다. 신분 그리고 나자. 이거는 외모 비평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놈이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외모가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지, 외모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면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얘기해야지. 찌그러진 걸 찌그러졌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고생하면 더 찌그러질 거고. 그게 너의 자세야. 맞죠? 아, 이게 이동형의 마음이구나. 옆에서 얘기했는데 강성범이 한 것 같이 되는 거. 뉴스나면 나만 강성범 나올 거 아니야, 또 이름. 강성범 TV. 그렇죠. 오디오 안 들어가게 말 좀 시키지 마세요. 야, 원샷 잡아! 잡지 마. 어떻게 생각해, 상근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명예훼손 법정 소동으로. 이게 또 강성범 TV는 자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문 변호사. 물어봤더니 이런 걸로 이게 긴급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도주. 그게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야말로 감시도주. 오줌 피하다. 네. 똥밭에 들어간, 똥통에 들어간 그런 형국이다. 아무튼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100%? 아, 네. 일단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제일 법원 쪽에서는 그 소란보다도 그 감치를 회피하고 명령을 그 불이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괘씸죄 케이스로 걸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간단합니다. 도주료가 맥시멈이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좀 그런 기강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네. 구속영장이 좀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고 심지어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구치소에서 석방된 경우도 없는 맞습니다. 경우였고 그 이후로 감치를 집행을 했는데 도망가서 안 온 경우도 없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좀 이제 구속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좀 선례가 세워져야 저 앞으로 이제 법원의 영이 또 바짝 서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또 하나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형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보통은 기본 1년 정도는 나오는 것이다. 즉 20일 도망갔다가 20일 피하려고 도망갔다가 1년 살게 됐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는 이미 1년이 넘었을 것이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하고 구속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의 집행유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실형이 선고돼도 그냥 산 거니까
그냥 그거에 뭐 나라에서 보상해 줄 것도 없어요. 그쵸, 집행유예 그쵸. 나온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1년은 넘어갈 것이다. 즉 1년은 그냥 살게 됐다. 그럼 중간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1년은 넘어간다. 1년은 살게 됐다. 보통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럼 1년 무죄가 나오게 되면 나라에서 이제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보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주겠죠. 주게! 뭐. 깽값 아니 깽값이 아니고 깽값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너 자꾸 나 피해 오늘. 너 자꾸 두 분 위험해 오늘. 농담한 거고 그만큼 사법 시스템을 네. 농단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누구도 아닌 변호사가. 법을 공부하니까 이랬다는 변호사가. 거는 이런 조롱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권 의원이 지금 이제 고발된 건이 이제 법정 모욕인데 요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혐의로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네. 잘 결론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긴 여기 헬마가 앉아 있었으면 지금 벌써 정색하고 네, 혼났어, 형. 지금 벌써 마이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네네. 잘 버티네. 아, 그럼요. 좋아요. 맷집은 있죠. 자, 근데 구치소 갔다가 온 이하상 15일 갔다 온 이하상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싸라고 생각. 정말로요. 저는 그 이후에 이하상이 권 의원에 대해서 뭐 실드를 치는 걸 본 적도 없고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진격의 변호사들. 네. 이하상이 실컷 떠든던데 이하상 감치된 이후에 영상 싹 지웠다고 했잖아요. 네. 또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걸 감지를 한 거예요. 이하상은 런을 냈고 류승수만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15일 갔다 오고서 이렇게 조용해졌어. 이진관 판사 겁 많은 놈이니 뭐니 조롱하고서 웃더니 대가를 치르게 한데 지가 대가를 치르고 나서 조용해진 거죠. 진짜 가장 겁 많은 건 그들이 아닌가. 그 그걸 미친 보여주고 있다.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설픈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그렇지. 이렇게도 연결이 또 되네요. 맞아요. 아무튼 권 의원에 대해 좋은 마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권 의원은 어디 있는지 이하상은 알 수 있거든. 이걸 검찰에 좀 체포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는 건 어떨까. 아무튼 내일 심사가 있으니까 본인 나오겠죠? 네. 나올까? 안 나오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거. 그럼 체포영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은 구속될지 안 될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네. 안 나오면 구속입니다. 이거. 안 나오면 구속이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잠깐만요! 이진관이 또 나와. 감치. 야! 감치 21새끼야. 네, 감치 집행기간은 지나가지고. 네. 그래요? 네. 똑똑한데? 아쉽게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권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밀항을 해라 지금. 아예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하상한테 물어봐서 상하이로. 상하이. 호르몬까지 돌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호르몬 태극기 부대에 끼어가지고 같이. 지금 권 의원 20일 무서워서 도망갔을 정도면 1년 산다고 생각하면 밀항합니다. 빨리 전 재산 털어서 밀항배 알아보시길. 자, 근데 대한변협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얘기 나온 대로 굉장히 극보수 성향의 단체가 대한변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런 대한변협, 이렇게 보수적인 대한변협에다가 인사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도 내란당은 난리를 치잖아요. 진짜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 걸까요, 걔들은? 자, 아무튼 권 의원이 어떻게 되건 갔다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호사도 못하게 된답니다. 징역이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갈 길은 아마도 트리오를 구성해서, 전한길, 김현태, 권 의원, 셋이 같이 댕기면 진짜 환상의 콤비겠다. 전한길의 물리적인 경호원 김현태, 법적인 경호원 권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한길 씨가 걷어매겨라. 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징계가 이제 법정에서 소란 피운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 난동 피운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대한변협의 징계가 올라갔는데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것을 대한변협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네,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전해드립니다. 그런 곳입니다.